이후 이 원나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나시께서는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총통상회장, 영남파 정치대 회장, 유전파 정치회장을 임하셨고 그동안 우리의 문사를 파헤치기 위해서 왕조수조가 각 대학교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오시고 지금도 아침에 정사사관에 가서 가서 시작하면서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운동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배사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운동의 보배로 사랑입니다. 인사해 주시오. 회장님 앞에 소개받은 한림공 23세 손 원화 어떤 자 화할화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원인은 영남에서 유일하게 병진 대동고와 여희 사고에 걸친 족보를 하면서 정자를 시도로 해서 족보를 한 영남에서는 유일한 6.1파 종회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 불러주시고 자리를 만들어주신 불문의 회원 여러 종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목소리를 좀 보겠습니다. 무예공부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선, 시족의 전체성을 확실히 하고 일체성, 동질성을 명확히 하여 보유제가 경비되어 국법을 어겨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선바가 족보하는 책이며 일개 시족의 여론을 정확히 밝혀두어야 한다는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보여지는 시점이며 종파를 떠나서 신중한 검토와 정밀한 분석으로 현재 병진 대동고의 범죄 인항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밑대 족보 간행의 영혼을 찾은 바 산서공파 초안고인 이모고를 마주하게 되었으며 이모고 간행의 주된 증거가 경창군 유서였습니다. 영남파는 초안고가 무술고이며 증거는 가첩밖에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영남파의 용대 6일은 어제
새 현재군 중 용재공은 이미 작고하셨고 육일원 공께서는 연세가 61세라 아련 전항소리라는 곳으로 식소를 거느리고 피난을 하시고 모재공께서는 김송환 이병진영의 소모사로 합세 참전하셨으며 상현재군의 모든 도서와 기록들은 집에 숨기고 가셨는데 6.15 공께서는 아림 전항촌 피난지에서 임진년 그해에 돌아가시고 성주 향내에서는 우리 집을 계유정나로 낭남한 한양 양관집이라 하였다는데 불에 타 없어졌는지 오락회들이 찾아갔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송불이 채 없어졌으니 정거는 불가능이었습니다. 호남 한림공파는 황제파의 전사고 이며 서현수 오는 명고 공관은 달성인 문집은 명고 전서인데 서울대학교 규정각에 초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의 서문뿐이고 정거는 불명입니다. 아마 후손이 철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가 고려 초기에 생성되었고 경창군 유서를 지으신 필문 선조께서 세종대왕의 명으로 고려사를 다시 고쳐 이실직서 있는 그대로 석가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하라는 영을 받들어 고려사 계창때 강당이라는 것은 아마 책임자에 해당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임하신 바로 본인께서 내가 우리 집 옛일을 찾아본다라 하고 남기신 그 경창군 유서를 후손들이 이모 간행 때 이후 다시 검토 분석하게 됨을 필문 선조에게 죄스러움을 금할 길도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니까 경창군 유서를 보니까 뭔가 후손들이 못 믿겠다, 파색치 못하다 이런 말씀들이 경창군 유서 모두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모고 간행 당시의 시대 조류가 오늘날의 상황과 서로 달라 문자의 인용, 적용이 완전 자유자재인 시대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당시 어른들의 고전 관련의 차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광산이시 어느 종 지파이든 광산이시 족보 범례의 일항은 하고라도 동일문구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의 모임은 그 늦출 수 없는 장학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 저한테는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고사항을 봐주십시오. 경창군 유서, 여러 종인께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직계 선조의 에서 남긴 유서입니다. 더 이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파 희연공 병진보 서문 발췌 슬프다
우리 이시의 각파가 모두 상공부문의 후손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나 특히 중간에 자위의 계산상의 잘못, 바로 해가 숙백조의 소목불명으로 합법치 못한 지가 거의 400년이 되었다. 이렇게 별리고 맨 끝 서문자입니다. 기원봉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림보가 이제 150년 되었으니까 150년 전에 40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50년입니다. 그때 순자백가하고 숙자백가 중 어느 할아버지가 형님이지만 확인이 됐으면은 그때 이 글만 믿는다면은 족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시독 족보에 표시가 될 뻔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산 조태환 경가의 만성고, 이거 아주 참 유명한 고등 아닙니까? 이 고등이 고등 아산현에 조태환이라는 사람이 진압이라고 호를 부르는 일거대로 우리나라 족보를 모두 모았다 하고, 비록 장군 기도로부터 지금의 시독 예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추어 우리나라에 어렵고 20만원 가문이 족보를 보러 이 집을 방문치 않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 이건 한림사고에 하는데 황계파의 정인공의 증언입니다. 정인공이 이런 말씀을 파고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선 23대 순조 때 사람, 또 백천조씨, 당시에 만석군이었답니다. 이거는 보서점 주인의 증언인데, 제가 백구의 보서점이 한 50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백구에는. 백구의 어느 보서점 주인한테 들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순도 때 만성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그 조태환 씨의 도장이 또 도서라 그러는데, 지금 도서가 적혀 있고, 또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또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참 놀랄 일입니다. 해동김씨 공파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동김씨 하면은 바다의 동쪽이니까 한국을, 조선을 말하고 고려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보면은 김씨가 순조 때니까, 그가 1800 초가 순조니까 아직까지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김씨가 29 관적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타성이라 말은 김씨로부터 했는 이제 그 시족이 권씨야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러고 이제 허씨, 양천허씨입니다. 양천허씨도 아마 이 기록의 이야기 같으면은 원래는 김씨였다. 그러고 다른 책에 그 사실입니다. 그러고 이제 인천이씨, 그러고 왕씨가 있는데, 이 왕씨는 그 후손들이
원래 김씨였었는데, 김주원이라는 왕노인과 나라를 세울 때, 어른인데, 도로조자, 어떤 자입니다. 근데, 자기 딸을 왕노인한테 바쳤어요. 그럼 장인이 안 됩니까? 부모문이 되고, 왕노인한테 사성을 받았어요. 왕씨로. 그랬던, 유래가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손들이 다시 복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씨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원이 조태환 씨라는 분이 만석분이어서 당시에 사람을 풀어가 전국을 다니면서 족보를 수합했다. 그리고 또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뺏기고 이래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아마 이 족보를 발간해가지고 만성고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후불시로 성공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만성고에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1800년 초기에 이 만성고를 우리 역시 이 만성고를 보고 피정 향공 부분을 찾아낸 책인데 이 만성고에 우리 인신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이루어 1800년 초기까지도 김씨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조 1년이 1801년입니다. 간제는 16년입니다. 이 이후에 어느 누가 조작 날조했다 보면 처음부터 경창군 유서와 같이 김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창군 유서와 우리 현재의 향공 고문은 김씨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뜻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조선조의 아들과 고려조의 향이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봤습니다. 조선조의 아들은 신분상 과거에 이러면 소과 대파를 다 합해가지고 응할 수가 없기에 양반은 아니었으나 지배계급에 속하는 중인계층이었고 아래로 상민, 그 아래 천민이 있다. 그리고 조선조의 아들은 아시다시피 세습관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고려조의 향리는 많이 다릅니다. 개수만씨라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일단 향공이라는 칭호까칭이 있어요. 이 향공은 뒷날에 가서 같은 고려지만은 또 뒷날에 가서는 향리 아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리 아들을 부를 적에는 아무향공 아마 이렇게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자감시에 합격을 하면은 진사가 향공 뒤에 진사가 붙고 그러고 예부 예는 예합이고 부는 시합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여기에 합격을 하면은 비로소
고려수도 송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송악으로 아무나 이사를 못 갔다는 근거도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계에 벼슬길에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신간인데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28권인가 9권인가 되는 그 책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향공진사 출신이 고려 후기에 두각을 나타내 조선시대 초기 관인층을 형성하였다. 결국 이 말은 이성계가 뒤에 지원 세력이 향공진사 출신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추측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 4대부가 그러면은 이게 4대부는 쉽게 참 이 얘기를 되기 때문에 말을 고쳐서나 대부가 앞섭니다. 대부는 관리를 말합니다. 대부사. 그런데 사는 선비 아닙니까? 지금은 말하면 주식층이고 이래가지고 4대부가 되었습니다. 이 4대부가 고려 때는 무의는 배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문무를 다 같이 벼슬만 했다 그러면은 4대부에 해당되는 거로 아마 그렇게 경과 기록을 보았습니다. 1898년 간행 국사 대백과 사절에 향공은 없습니다. 향공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절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없고 향리는 바로 아전이다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모고 간행 때 향리는 아전이라는 착각이 대의를 그르쳤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마 보충되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족보라는 것이 없었던 고려시대는 성을 가지고 그들 출신지를 본관으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다. 성을 가진 상민도 드물었고 조선 초기에 와서 상민이 널리 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이제 경남도 상천군 향토사라는 책을 저 친구가 아마 지었는데 그 향토사 속에 이런 말을 적어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도 책을 보고 적었기 때문에 맞다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삼모팔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삼모팔리는 세 사람의 종과 8집의 아전을 말하며 이 삼모나 팔리는 처음에는 종 또는 아전이었으나 이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손의 덕으로 양반이 된 시동을 말함. 삼노, 정도전, 봉화정씨, 서기, 이천서씨, 송익필, 여산송씨, 팔리는 동래정씨, 안남박씨, 한산이씨, 흥양유씨, 진보이씨,
여흥이시, 여산송시, 창정서시, 이거는 국사대사전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세조라 부르는 조건은 반드시 부부 구론, 내외가 분명히 있어야 세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결국 우리로 봐서는 상서몽파 배위는 화순배시 아닙니까? 하계몽파는 할매가 불매입니다. 그러나 또 제하공파는 해주최십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양쪽에 형과 그러면 형수와 제수가 있으니까 하계몽팔매도 벼셨으나 배위가 벼셨으나 실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고, 그러면 할머니가 없는데 아들이 나올 수 없고, 밭이 없는데 씨를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고려 때 왕족에 대해 시급을 내리면 원병, 궁정을 지키는 먼 밖의 감명이나 병명, 이 되어주기를 당부하고 신하에게 시급을 주면 충성서약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번병이라는 것은 수도경비, 지금 백조로 봐서는 수도경비 사령부에 해당이 되고, 이제 왕족, 사위도 왕족이고 손서도 왕족이고 다 왕가에 인척이 되면은 다 왕족으로 취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급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은, 시급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자기 시급이 되면 그 세금을 자기가 받아서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이게 문헌적 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일몽파, 이 자리에 한일몽파가 오셨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일몽파 종중시조서를 처음 주장하신, 그런데 한일몽파 족보에 1749년 희사생이다. 그리고 1777년 청두에 돌아가셨다. 그래 세상에 산 거는 28해. 그래 28세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1805년 송백당 가장을 지었다. 한노해가 사후 28년 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805년이라는 것은 1777년을 빼버리니까 28. 그래서 28년 후에 자기 정조부에 가장을 지었다.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 경창군 유소에 초계정시 정문 고려 11대 문종, 거기 아마 천공 46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못 믿어서 초계정시 족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5살이 적어요. 그래서 천공 51년생입니다. 그래, 고점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숙종 14대 숙종 1106년에 돌아가셨다. 광산이시 시조 항공부분 정에
확실한 고려연대 다른 차원으로 등장시킨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아마